안녕하세요. 부어치 김현민 기자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오는 금요일 토트넘의 레비 회장과 케인 이적을 놓고 협상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독일 현지에서는 케인이 빠르면은 오는 주말에 바이언 이적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바이언 회장 허버트 하이너가 아시아 투어에서 있었던 인터뷰에서 우리가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두 선수는 케인과 마네이다. 한 명은 올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바이언과 토트넘의 케인 이적 협상 관련한 상황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플래텐버그 기자가 24일에 금요일날 드레센 바이언 CEO가 토트넘 회장 레비를 직접 만날 예정이라고 SNS에 글을 올린 바가 있었죠. 이거는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해석해드리자면 드레센 CEO는 이번 주에 토트넘 회장 레비를 직접 만날 예정이다. 아마도 금요일에 다시 이적을 추진할 것이다. 바이언은 곧 이적을 마무리하고 싶어한다.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여전히 낙관적이다. 빌트지의 알체풀 기자 또한 예약된 회의에 대해 보도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회의가 예약됐다라고 보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케인은 양 구단의 합의만 기다리고 있다. 그는 바이언으로 갈 준비가 됐다. 드레스는 이제 바이언 팀과 아시아 여행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다. 즉 토트넘과의 협상 때문에 도쿄로 가지 않는다라고 밝힌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루 뒤에 다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이건 케인과 바이언에 관한 것일 뿐이다. 바이언 보스는 파리 생제르맹으로부터의 관심에 대한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사이에 그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레센 CEO와 네페 단장은 뮌헨에 머물러 있다. 추가 협상을 위한 전략은 분명하다. 바이에른은 토트넘과 레비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조용히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이적을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중요한 날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거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서 공격수로 활약을 했었고 현재는 언론계에서 일하고 있는 얀 아게 피오토프트 같은 경우는 SNS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 25일자에 올린 건데요. 그러니까 24일 날에는 토트넘 구단주인 조 루이스가 레비에게 케인의 계약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팔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25일 오늘은 바이언 CEO 드레센이 아시아 여행을 취소했다. 그리고 금요일 바이언 보드진들은 레비와 미팅을 가질 것이다. 케인 이적 결정의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고 적은 건데요. 크리스탄 폴크 빌트지 편집장의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정리해서 올린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정의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고 해서 케인이 바이언으로 이적한다 이 얘기는 아닌 거고요. 케인의 거치에 관련한 결정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남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러한 가운데 그 키커지에서도 케인 주말에 돌파구가 열릴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바이언과 케인은 오래전에 이적에 동의했다. 이제 토트넘이 결정해야 한다. 분명한 건 조 루이스 토트넘 구단주는 케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2024년에 공짜로 보내면서 약 1억 유로의 수익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는 주말에 있을 다음 협상에서 큰 이점이 될 수 있고 아마도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즉 조 루이스 구단주가 공짜로 보낼 거면은 판매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조금 더 바이언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디 마르지오 사단에서 일하고 있는 나단 기싱 기자가 흥미로운 기사를 올린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미 소개시켜드린 거긴 하지만은 바이언의 파격 제한 토트넘 위에 2-3년 후 바이백 옵션을 넣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용이 바이언은 다니엘 레비 회장을 만족시키기 위해 토트넘의 해리 케인과의 거래에서 2-3년 후 바이백 조항을 포함하는 아이디어를 내부적으로 논의했다. 케인은 지난 6월 바이언과 최소 2차례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라고 한 건데요. 바이백 조항을 넣는다면은 바이언 같은 경우는 이적료를 다소 깎을 수 있겠죠. 거기다가 바이백으로 다시 판매가 된다면은 거기서 이적료 수입을 조금은 더 올릴 수 있으면서 케인을 그래도 지금 거론되는 이적료보다는 다소 저렴하게 전성기인 2년에서 3년 정도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무안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공격수 영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케인을 다시 복귀
복귀시킬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 물론 뭐 이적료 수입이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케인이 완전 이적이 아닌 바이백으로 다시 데려올 걸 고려하게 된다면은 확실한 대안이 될 공격수를 영입하기가 조금 애매해진다는 그런 단점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케인을 다시 복귀시킬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케인 입장에서는 바이언에서 뛰면서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고 다시 금이환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 기록을 깨고 싶어 하잖아요. 그럴 경우 토트넘으로 가서 다시 이제 뭐 그거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인 거긴 하죠. 그러면은 팬들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단점들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긴 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만약에 2, 3년 후에 케인의 폼이 훅 떨어진다면은 그러면은 바이백 조항을 발동하기가 애매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뭐 과거 레알 마드리드가 이런 바이백 조항들을 통해서 선수들을 많이 보냈었고, 그리고 또 해당 클럽들도 예를 들어서 유벤투스가 모라타를 쏠쏠하게 활용했던 그런 적들이 있다 보니까 아예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허버트 하이너 바이언 회장이 아시아 투어에서 있었던 믹스드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분데스리가에는 더 이상 세계적인 스타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스타 선수들은 분데스리가가 국제적으로 자신을 마케팅하는데 기여한다. 바이언은 우리와 분데스리가의 발전을 위해 항상 세계적인 스타를 영입하려고 노력한다. 케인은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이자 득점왕인 매우 매력적인 선수다. 그는 우리와 분데스리가 모두에 도움이 된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네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데요. 마네가 뛰었던 지난 시즌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않았다. 모든 당사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우디 이적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우디에서 제안이 온 건 맞지만 선수가 이에 동의해야 한다. 마네는 유럽 축구에서 더 많은 걸 해내고 싶어 하지만 언제든지 사우디로 이적을 결정할 수 있다. 물론 이는 투엘 감독에게 매우 적합한 선택일 것이다. 높은 이적료와 급료에서 또 다른 수입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케인과 마네는 현재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두 선수다. 한 명은 올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둘 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회장 입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협상이 조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건데요. 물론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미 헤네스가 한번 말실수했다가 그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허버트 회장이랑 드레센 CEO랑 비상회의까지 가졌을 정도였는데, 그랬던 하이너 회장이 이런 발언을 한 걸 보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바이언 쪽의 주장이긴 하지만요. 이러한 가운데 토트넘이 라이언시티 세일러스와의 평가전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라이언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장이 아닌 그 해트트릭 히어로인 히샬리송이 우승 트로피를 이렇게 들어 올렸거든요. 팀을 대표해가지고요. 근데 이걸 놓치지 않을 빌트지죠. 사실 저는 뭐 저게 그냥 친선 대회니까 그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요. 빌트지는 주장 케인이 우승컵을 들지 않은 건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다. 이거를 참고로 그 문제의 케인 바이언 유니폼을 들고 가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말을 걸었던, 그것 때문에 출입 금지 처분을 받았던 막스 슈라더 기자가 기사를 올린 건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케인이 토트넘 동료들이 경기가 끝나고 그라운드를 한 바퀴 돌고 나서 여러 인터뷰를 요청받았을 때 케인은 탈의실로 사라졌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케인이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주장인 케인이 우승컵을 들지 않은 거는 매우 이상한 장면이었다. 일반적이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게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는 거를 암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자극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를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유료 기사도 아니고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빌트지가 그렇게 했다라고 그냥 웃어 넘기시면 되는 거고요. 원래 빌트지 같은 타블로이드는 최대한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빌트지에서도 그 토트넘 구단주인 조 루이스가 이제 내부 거래 위반 혐의로 이제 기소된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뭐 해당 내용은 이제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토트넘 구단주 기소가 케인 이적 협상에 미칠 영향은? 이라는 뭐 기사를 올린 건데, 여기
여기 이제 본문 내용에는 결국 없다인 겁니다. 뭐라고 한 거냐면요. 하지만 조 루이스 구단주의 기소가 바이언이 가장 좋아하는 케인의 포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루이스는 토트넘 문제와 관련해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레비 회장이 구단 경영을 맡고 있다. 하지만 루이스는 그에게 런던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한 케인을 팔아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바이언과 토트넘의 다음 협상은 금요일에 열릴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언은 워커 영입을 놓고 맨시티와 협상 중에 있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바이언은 오나나 골키퍼가 맨유로 이적하면서 인테르가 얀존모 골키퍼를 영입하려고 하는 가운데 얀존모가 떠난다면은 이제 그 골키퍼 보강을 원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슈포르트 아인츠의 바이언 담당 기자인 캐리아우 기자가 바이언은 골키퍼와 관련한 여러 옵션을 바라고 있다. 투엘 감독은 현재 노이어의 상황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노이어가 부상 때문에 개막전까지도 결장할 예정이거든요. 전에 그 스키 타다가 부상을 당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이어의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투엘 감독은 존머의 팬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여름에 새로운 골키퍼를 영입할 걸로 예상된다. 적어도 임대로라도 데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빌트지의 알체플 기자가 다비드 데야는 바이언의 골키퍼 명단에 가장 최근 이름을 올렸다. 바이언 보드진들은 데야 에이전트에게 문의를 했고 데야가 이적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한다라고 한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스카이 스포츠 독일의 바이언 담당 기자인 플래텐버그 기자는 바이언은 데야가 아닌 다른 옵션을 고민 중에 있다라고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바이언은 여전히 많은 옵션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단이 현 단계에서 데야의 이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데야의 매우 높은 급여와 또 노이어에 이어서 백업 골키퍼라기에는 너무 이제 인지도도 높고 그리고 또 이제 실력도 있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백업을 감당할 수 있는 골키퍼를 영입하려고 한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래도 바이언이 과거에 물론 그때는 레이나가 상당히 나이가 든 상태긴 했었지만은 노이어의 백업으로 과거 리버풀에서 뛰었던 레이나 골키퍼를 데려왔던 케이스가 있으니까 아예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데야가 연봉을 상당히 많이 삭감을 할 뿐 아니라 주전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이언이 바라고 있는 시즌 예상 베스트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 번 올렸지만 다시 한번 올리는 건데요. 일단 최전방 공격수에는 해리 케인이 설 걸로 보이고요. 영입이 된다면요. 그리고 또 이제 무시알라를 중심으로 코만과 사네가 좌우 측면 윙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라이머와 키미가 일단은 주전조에 나설 걸로 보이고요. 고레츠카와 흐라벤베르가 백업을 설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고레츠카가 판매가 된다거나 다른 선수들 판매가 잘 이루어져서 금액을 좀 어느 정도 충당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그 바이언은 데클란 라이스를 영입하고 싶어 했고 현재도 레알 마드리드 수비형 미드필더인 추아메니의 상황을 모니터링 중에 있긴 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좌우 풀백은 왼쪽에는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와 게레이로가 경쟁을 할 걸로 보이고요. 오른쪽은 카일 워커가 영입된다면은 워커와 이제 마즈라이가 경쟁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 중앙 수비는 김민재와 더리우트 주전에 이제 우파메카노와 스타니시치가 백업을 설 걸로 보이고요. 주전 골키퍼 노이어에 이제 백업 골키퍼가 영입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